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우리나라 전통 배들이 복원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들을 살펴보면 배 밑바닥 부분이 뾰족한 서양식 배와는 달리 모두 평평한 구조를 하고 있다. 한선의 경우는 밑이 뾰족하지 않은 밑이 평평한 구조를 갖고 있는 평저형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평저형 선박의 경우는 운항을 할 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않고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서해안과 같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비교적 수심이 낮은 곳을 항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선박 구조를 갖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전통배는 썰물과 밀물대의 변화, 그리고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한 지형적 조건에 맞춘 배였다. 경남 통영에서는 통구민이라는 통영 지역의 전통배를 만날 수 있다. 평생 배를 만들어 온 장옥만 씨. 그는 요즘도 개량된 전통배인 통구민을 만들고 있다. 통구민 역시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형이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이 구미를 갖다가 지금 모아오고 있는 것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대를 볼 때 구미는 키를 잡고 탁 돌려보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돌아갑니다. 그 고기를 보고. 그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배는 큰 원을 그리며 도는 서양식 배와는 달리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서양식 배와 같았던 당시 외선은 우리의 전통배처럼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했다. 방향을 급히 바꾸는 데는 한국식 노의 역할도 컸다. 서양식 노의 경우 앞뒤로 저는 데 비해 한국식 노는 물고기 꼬리처럼 움직여 방향 전환이 훨씬 쉬웠다. 노를 갖다가 젓고 당길 때 앞에 물체를 쳐다보고 그 물체를 쳐다보고 물체를 피할 때 이쪽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목표물을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오른쪽을 외전하다 돌릴 때는 그 자리에서 이 배가 바로 돌아갑니다. 한산도 앞바다. 400여 년 전 당시 우리나라 전통배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이 큰 성과를 거뒀던 곳이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하객진 전법이 펼쳐졌다. 여기가 백내랑 다리고 저쪽이 여기가 백내랑이니까 1592년 7월 8일 이곳 견내량에 왜군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당시 이순신은 이곳이 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했던 것이다. 도망가는 척하며 외선을 유인해오던 우리 측 전선 대여섯 척이 이순신 함대에 합류한다. 일제히 첨자진을 형성하며 나아간다. 그런데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뒤쪽에 있던 거북선 두 척이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 우리 전선은 선저가 평평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바로 돕니다. 이럴 때 전방에 있는 배가 거북선은 적진 속으로 바로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이때 거북선이 적진에 대해서 치솟죠. 용무리로. 그 다음에 함수 있는 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는 바로 파헤치면서 진영을 흩뜨리는 겁니다. 진영을 흩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선들은 아군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게 되죠. 이러고 나서 빠져나옵니다. 그 사이 다른 전선들도 180도로 방향을 꺾어 일제히 학의 날개 모양으로 진을 형성. 순식간에 우리 함대를 뒤쫓던 외선단을 향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면은 이 배들도 전진해 오죠.
예, 이렇게 전진해 옵니다. 이 배들이 전부 다 포를 일정한 방향으로 전부 쏘게 되면은 모든 화기는 여기에 집중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조금 짧더라도 가까운 거 아니면은 먼 것을 다 맞게 되는데 충무공이 가장 공격의 목표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맨 앞쪽에 노는 배를 먼저 공격해라. 그러면 한 척 격침을 시키고 나면은 다른 배들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또한 매복해 있던 원균과 이역기의 함대도 하객진을 형성하며 돌진에 들어가니 임진왜란 최대의 하이라이트 쌍학진이 펼쳐진 것이다. 하객진. 이것은 바로 우리 전통배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을 이용한 전법이었다.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된 외선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이순신 함대에 전멸되고 만다. 이 지역이 가장 활발한 전투를 했을 것이다. 여기가 왜군의 주력 함대가 중허리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왜군의 긴 띠가 허리 부분이 잘리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지역이, 여기가 가장 바로 격전지였어요. 여기가. 이 지역이. 당시 한산 대첩의 격전지였던 이곳에서 거북선은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도망가는 척하던 거북선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꺾고 적진을 향해 돌아선다. 마침내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거북선에서 큰 용머리가 출현해 들락거리며 사정없이 적진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포를 쏘아댄다. 외장선 가까이 다가간 거북선은 갑자기 앞으로 무섭게 돌격, 도깨비 머리로 충돌한다. 그리고 전후 좌우 모든 방향에서 포를 쏘아댄다. 결국 거북선의 조이기식 공격으로 외장이 탄 배는 물론 돌격부대인 선도 함대를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왜군 진영을 흐트러지게 한 지 몇십 분, 다른 전선들도 진을 형성, 적을 섬멸시켰던 것이다. 당시 한산도 해전에 참전했던 왜군 소토카는 거북선이 번갈아 달려들어 공격을 걸어와 막루에서부터 복도 그리고 테두리 밑에 방패까지 모조리 격파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왜군에게 거북선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04년 일본 해군 장교인 고가사가 쓴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에 보면은 일본 거북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흡사 이 럭비공처럼 보이는데요. 이 앞뒤가 생선 머리 모양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북선과는 아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 거북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기록을 보면은 거북선은 조선의 장수 이순신이 창조한 것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수군이 이 배 때문에 크게 대패함으로써 즉시 흉내내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거북배는 이 강 같은 좁은 곳에서만 쓰여졌을 뿐 해전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진왜란 거북선의 모습을 대략 살펴봤습니다.